흔들리는 폴란드 한국 방산 계약.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초대형 계약이 내부와 외부의 문제로 삐걱이고 있는데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루마니아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K2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입하겠다고 하면서 폴란드 K2 전차 물량까지도 소화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충격적인 루마니아의 배팅에 전 세계가 놀란 것은 물론 한국도 루마니아의 간절함에 놀라움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대체 루마니아가 간절하게 한국 무기만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의 쾌거라 할 수 있는데요. 루마니아에서 K2 전차 구매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기존 전차 부족 물량에 더해 200대를 추가한 500대 수입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는 현재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고 신기종을 수입하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종은 대략 300대인데 전운이 감싸는 유럽이기에 신중을 기했는데요. 원래 루마니아가 염두에 둔 기종은 미국 전차였습니다. 테오도르 인치카쉬 국방부 병기 총국장은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산 M1 에이브럼스를 구매 리스트 상단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죠. 인치카쉬 총국장은 이어 현재 루마니아의 주력 전차인 TR-85 바이즌을 교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면서 한 개 대대 분량인 50, 60대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미국에게 수입 타진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죠. 구체적인 수량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 K2 전차의 수주 전망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전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동유럽 국가에 무기 수출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은 루마니아와 구체적인 수량은 물론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까지 주고받으며 물량 초도 시기를 조율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 소식은 결정적이었죠. 한국 역시 폴란드 수출로 인해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미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루마니아의 태도를 보고 수주의 자신감을 잃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를 단 한 번에 뒤집은 것이 K2 전차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을 통해 루마니아 갈라치 스마르단 사격장에서 벌어진 K2 전차 사격 장면이 외부에 공개되었는데요. K2 전차는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2km 떨어진 사격 지점에 정확하게 포를 쏴 맞췄기 때문인데요. 초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타격 능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고정간 사격과 기동간 사격에서도 안정적인 사격 실력을 보여줬으며 2km 떨어진 사격 지점에 또 한 번 사격을 성공하면서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험지에서 진행된 K2 전차 테스트에서 K2 전차는 360도 자세 제어는 물론 주행 능력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루마니아 장성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와 이집트에서도 보여준 압도적인 주행 능력은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연신하게 만들었죠. 늪지대와 산악지대로 전차들이 제대로 진출하기 어려운 루마니아 지대를 K2 전차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갔죠. 파괴력에서도 만점이었습니다. 루마니아 내부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며 K2 전차를 당장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실력으로 루마니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폴란드 K방산이 거저 얻은 결과가 아닌 것을 다시 증명한 것이죠. 루마니아 정계는 독일 전차 구입에 더 관심을 보였지만 이번 시연 한 방으로 이 논의는 사라졌죠. 폴란드에 설치된 K2 생산기지 역시 루마니아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생산기지에서 바로 나온 K2 전차를 루마니아인들이 받아볼 수 있기에 수령하는 데 있어 딜레이가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죠. 최소 3-4조 원에 가까운 수주 금액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성과라 할 수 있죠.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루마니아이기에 K2까지 확보하면 무기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죠. 이 밖에도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역시 루마니아가 구입하고자 하는 무기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54기를 우선 도입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루마니아는 한국에 욕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었죠. 바로 폴란드에 먼저 제공해야 할 K2 전차 숫자가 많고 루마니아가 구매를 한다고 해도 시일이 밀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루마니아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폴란드의 물량을 먼저 가져가겠다고 제안하면서 만약 폴란드가 수량 포기를 선언할 경우 이미 사전에 계약된 전차를 루마니아가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죠. 사실 루마니아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폴란드와 한국 사이의 전차 계약이 매끄럽지 않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전 국민이 환호했던 K방산 계약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무기를 구입하면서 역대급 계약이라고 환호했던 폴란드 정부에서 최근 이상한 기류가 관찰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총선서 야권연합 총리가 당선된 이후로 한국과의 계약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이죠.
도널드 투스크 신임 총리가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체결한 계약이 합당한 조건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죠. 야권 인사들도 입을 모아 계약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순조로워 보였던 방산 수출에 먹구름이 낀 것인데요. 그러지 않아도 역대급 조건의 방산 계약으로 폴란드 정부가 치러야 하는 대금의 액수가 상당한 것을 노리고 총리는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국 세금이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폴란드 시민들에게 이 주장이 먹혀든 것이죠. 한국 제품이 아니라 유럽 제품을 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기를 당한 것일 수 있다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퍼지며 한국과의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폴란드 내부는 시끄러웠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친이유 총리로 분류되는 인물로 자국 방산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가진 인물로 당장 자국 방산을 키울 수 없다면 EU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입해 자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인물입니다. 야권 연합의 시몬 호어브냐 폴란드 하원의장이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는 심상치 않게 돌아갔죠. 한국에서도 이 주장이 알려지자 투스크 총리는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고 한국과의 계약에 있어 차질 없이 폴란드는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내부 논란을 잠재우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투스크 총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기회가 있다면 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비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는 등 계약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계약은 중대한 기로에 놓였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EU산 물품, 특히 방산에 있어서 유럽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유럽 안보에 좋지 않은 일이라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전통 방산 강자인 독일과 프랑스가 힘을 모아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주력으로 밀고 있는 독일은 한국과의 대결에서 번번이 실패하거나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견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노르웨이 방산 대결에서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가 한국 K2 전차를 제치고 수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 하나뿐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였죠. EU의 큰 테두리 안에서 군사 전략을 세우고 방산도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골자로 프랑스와 독일은 지속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설득해 자국 무기를 소비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내부의 문제도 폴란드와 한국 방산협력의 걸림돌이 되고 있죠. 폴란드는 계약 당시 한국의 금융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고 양국 모두 이에 동의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죠. 그러나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K9을 비롯한 한국 무기를 최대 30조 원 규모로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15조 한도가 소진되었기에 금융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폴란드 정부에게 당초 약속했던 대금 지원을 당장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에 불만을 토로하며 민간 자본을 이용해 수입 대금을 빌려서라도 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한국은 어디까지나 절차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문제일 뿐 원론적인 자금 조달 및 무기 전달에 있어 문제가 되는 요소는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폴란드는 이를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폴란드 야당 인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성과를 보진 못했죠. 당장 공장을 계속 돌리며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했던 터라 만약 계약 자체가 어그러지면 생산했던 전차는 고스란히 재고가 됩니다. 한국에게 있어 축복이었던 것이 순식간에 재앙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루마니아가 이를 풍겠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EU의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K2 전차의 힘을 믿겠다고 나서며 국가 차원에서 보증을 한 것이죠. 실로 대단한 결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루마니아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는 루마니아의 내부 및 외부 상황을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루마니아는 러시아 침공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와 같은 미승인 국가도 인접해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친러시아 계열의 정권 인사가 권력을 잡고 있는 미승인 국가로 이곳에는 러시아 군이 주둔해 있어 전쟁의 공포에 가장 민감한 국가라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금은 루마니아를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 EU를 상대로 전쟁을 개시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침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이기에 루마니아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현재 루마니아군 주력 전차는 TR-85 계열 300대 전차와 T-55AM 120대가 전부라 할 수 있는데요.
T-55의 경우 소련 시절 제작된 물건이라 퇴역하고 박물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전차 외에도 기존 장비 대부분이 소련제 무기를 기반으로 생산된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소련제 장비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방산 산업을 육성하여 자국 무기로 무장할 것을 계획했죠. 그러나 탈냉전 이후 루마니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서방 세계의 방위를 의존하면서 무기 개선 및 현대화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통해 활로를 찾자 루마니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내밀었죠. 그러나 한국도 폴란드 물량이 워낙 많았던 탓에 루마니아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초도 물량 지급이 늦어질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서방 경제 제재를 이겨내고 다시 경제를 회복하면서 정보전은 물론 주변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공포에 휩싸인 루마니아는 한국에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폴란드 계약 물량까지도 자신들이 소화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유럽 국가와 거리를 두면서 전차에 목매는 루마니아, 그들의 간절함에 공감하며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한국 전차로 당당히 방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